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어저께 업데이트된 국토부 실거래가랑 국토부 실거래가가 아니죠. 실거래가 지수죠.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그거랑 그다음에 주간 데이터 KB와 부동산원. 그러니까 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매달 15일에 발표하죠. 그다음에 주간으로 지난주 말에 제가 업데이트 됐던 KB와 부동산원의 주간 시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매매 수급 지수가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요. 진짜 제가 매일매일 실거래가 지수 방송하잖아요. 그때 제가 주간 매매 수급 지수, 즉 매매 심리 지수가 곧 이렇게 급하게 꺾일 것 같다, 그 얘기 계속 드렸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제목 볼게요. 오늘은 방송이 두 가지예요. 주간 시세와 그 다음에 실거래가 지수. 자,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급락 반전이 의미하는 것은 해가지고 기사를 링크해 왔고요.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 데이터는 나중에 나오고요. 전부 KB 부동산 주간 시세구랑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모든 자료는 RGB로 꺼서 엑셀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목요일날 발표한 게 요거죠. 요거 서울 25개국. 이건 이제 그 대신 감정원 데이터, 그러니까 부동산원 거죠. 자, 보시면 구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한 거의 작년 연말부터 그냥 거의 옆으로 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전부. 그리고 오히려 뭐 노원 같은 경우는 빠지고요. 살짝, 그러니까 올라도 내려도 아주 미미해요.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횡보한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요. 뭐 마포구도 좀 빠지고, 뭐 서대문도 좀 빠지고, 좀 빠지는 데가 꼭 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초구만 빼놓고, 아니 송파구, 분홍색 송파구만 빼놓고 강남, 서초, 용산은 쭉 올라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일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알고 보면 다 보합이에요. 보합. 이게 0.000이야. 아마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 날걸요. 이거 지금은 뭐 소수점까지 따지면은 뭐 플러스 보합인데, 그러니까 주체 자리까지 하면 다 보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만큼 이렇게 반등이 약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지난주 거예요. 이거. 자, 여기 전반적으로 강남 3구 좀 올랐어요. 송파구만 별로 못 올랐어요. 나머지는 빠진 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주간이에요. 주간. 여기 있는 건 이제 누적된 건데, 누적도 송파구는 제외한 강남 3구, 서초, 용산은 누적으로도 지금 최고가 근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최고가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누적해서 몇 주간 마이너스로 누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볼 것은 일단 매매 수급 지수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그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주간 전세 수급 지수예요. 이건 부동산은 잠깐만요. 이거는 KB예요. KB 쭉 내려왔다가 약간 완만하게 돌아서요. 이거 전세예요. 전세. 그다음에 부동산원도 100 이하로 떨어져서 한참 동안 놀다가 살짝 들어졌는데 아직도 100 미만에서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 보세요. 매매 수급 지수, 즉 매매 심리 지수인데 부동산원 데이터인데 100 미만에서 지금 한참 동안 놀다가 살짝 들었다가 옆으로 기고 있죠. 살짝 또 꺾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볼 게 KB예요. 요 지표들은 KB가 제가 그동안 보니까 좀 더 정확하더라고. 자, 100 이상에서 놀다가 50까지 뚝 떨어졌다가 작년 연말에 1월 달부터 옆으로 50대에서 52, 3, 53, 4 하다가 60대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머뭇하다가 지금 3주 연속 빠지는데, 지난주는 급하게 빠졌어요. 이거 확 꺾였죠. 마우스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가 100이거든요. 100 미만이니까 여기가 다 100 미만이니까 낮죠. 120, 130 했던 게 이게 5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50이란 게 뭐냐면 합쳐서, 그러니까 100이란 얘기는 팔려는 사람도 100, 사려는 사람도 100, 균형이 이루어진 게 그래서 100인 거예요. 10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죠. 자, 50이라는 거는 뭐냐면 팔자는 150이고 사자가 50인 거예요. 합쳐서 20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는 팔자가 훨씬 많죠. 지금 시중에도 물건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막 집 구하러 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율반등, 기술적 반등에서 살짝 돌아섰어. 62까지 올라왔어. 그러다가 60, 61, 60 하다가 61, 60, 57까지 뚝 떨어진 거 보세요. 급락했죠. 급락. 방향이 밑으로 확 꺾이는 그래프예요. 이거.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여기가 50까지 떨어졌던 게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이거를 4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을 보면은요.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떨어져갖고 좀 반등하는 거, 이거 결국 요 파란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버블 세븐 때 6년 동안 빠질 때 중간에 2년 빠지고 반등했다가 또 3년 빠졌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반등했다가 서프라임 때, 그 다음에 다시 빠졌는데 이때 잘 보시면요. 여기 빨간 거 보시면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을 해요. 이렇게 반등할 때 아파트가 좀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할 때 빠지면서 이 파란색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바닥에서 파란색 밑에서 한참 동안 2012년, 12년도에 제일 1년 내내 빠지고 막 이럴 때 여기서 한참 머물었어요. 그러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대대상승으로 돌아선 거지. 그러니까 빠져도 중간에서 돌아서고 중간에 돌아서고 과열권 갔다가 중간에 돌아서고 이때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여기 한번 조정을 받았네. 그쵸? 근데 지금 조정 받을 때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했잖아요. 대선 효과 때문에. 한 두어 달 반등해요.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빠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급락을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합 한 3, 4주 보합이었다가 한 주 반등했죠. 그것도 0.001 올랐잖아요. 소수 두째짜리야. 0.01이구나. 0.01. 그러다가 지금 다시 0.00으로 갔죠. 이 얘기는 다음 주면은 아마 마이너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보합이라든지.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저께 발표한 매달 그러니까 15일 날 발표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그러니까 계약서 전수 조사한 거, KB나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거는 그거는 호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빠져. 근데 계약서는 실제로 1억 2억 떨어진 게 실제로 취합이 되잖아요. 자, 최근에 거의 9년 가까이 오를 때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좀 예를 들어 서부권부터 볼게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빠지죠. 그 다음에 서남권도 잘 오르다가 최근에 빠졌다가 약간 반등. 도심권도 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동부권도 빠졌다가 반등하죠. 그 다음에 동남권은 또 좀 빠졌다가 반등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이 5개 권역을 합친 평균을 낸 서울시 전체로 보면요. 4개월 빠지고 2달 오르는 거로 나와요. 작년 10월이 고점이니까 11, 12, 1, 2까지 빠지고 3, 4가 반등하는 거로 나와. 5월 거는 아직 아니고. 그것도 4월 달은 잠정치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요렇게입니다. 요게 2년 반 2020년 1월부터예요. 자, 방금 봤던 이제 일단 서울 전체로 보면 요 빨간 거는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발표는 그대로. 그다음에 요 까만 거는 거기다가 물가지수로 감안한 실질지수예요. 실거래가 실질지수. 그러니까는 약간 그 변곡점이 또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도 물가보다는 못 오르죠. 그러면은 이게 살짝 보합이거나 마이너스예요. 자, 일단 서부권은 명목지수로 보면 빨간색 명목지수로 봐도 급하게 빠지죠. 그리고 물가를 감안한 건 더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서남권도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졌다가 슬슬 반등하죠. 근데 물가만큼 못 올라.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거의 보합권이야. 근데 오른쪽 도심권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하다가 이번 4월 달에 약간 급락을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면 더 급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동부권은 노도강 이 성북구 이쪽이에요. 이쪽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제일 급하게. 그러다가 지난달 3월달 4월달 반등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물가를 반영해도 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남권은 제일 못 올랐어. 왜냐하면 그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저가 아파트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얘가 서서히 오르다가 작년부터 슬슬 빠지다가 살짝 돌아서고 있는데 물가를 반영한 거는 오르지도 못해. 이해 가시죠? 어쨌든 작년 10월 이후로 명목이 됐든 실질이 됐든 4개월 정도 빠진 다음에 약간 반등 또는 보합인데 힘이 없다. 즉 이거는 대대상승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수년간 계속 오르기만 하던 이거 보세요. 계속 오르기만 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동안 빠졌다가 반등. 그러니까는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번 것까지 다 해가지고 자
수도권 전국 광역시를 다 비교해 보면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작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빠졌죠. 최근 된 낙폭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10월 달에 꺾였어요. 자, 그다음에 9개도 9개도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그다음에 1, 2월까지 급락을 하다가 3, 4월에 약간 반등. 면목으로는 이게 살짝 더 플러스일 거야.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감안하면 보합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충청북도 정도만 좀 버티고 강원도는 오히려 올라요. 지금 4월 달도 올라. 3, 4월 달이 올라요. 전라북도도 연초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 그다음에 충청남도는 계속 빠지네. 아마 세종시 효과 그런가? 그다음에 제주도는 지금 올라요. 3, 4월 달에. 경상남도, 남북도는 계속 빠져. 전라남도도 빠져. 자, 지금 이거 지방 9개 도고요. 왼쪽은 이번엔 이게 7개 광역시입니다. 뭐 세종이야 빠지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죠. 계속 빠집니다. 자, 인천시가 제일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9월달, 10월달 전후로 해서 빠지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을 고점으로 해서 8월부터 계속 빠져요. 제일 먼저 빠졌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줄어요. 보합 정도? 그 다음에 광주시는 연말까지 계속 오르고 아마 3월까지 오르다가 4월달에 좀 밀리는 게 나오네. 대전시도 급하게 빠지고요. 울산시도 좀 빠지고요. 대구시가 많이 빠지네. 대구시는 일찍부터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서울 5개 권역권은 방금 봤던 거죠. 작년 9월, 10월달에 상투 치고 빠졌다가 3, 4월달에 살짝 반등하는 거. 동부권은 워낙 많이 급하게 빠졌다가 뭐 재건축 이슈, 대선 효과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4, 5개월 동안 급락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반등하는 그 차원이라고요. 자, 나머지도 다 빠지고 있고요. 자, 이거를 모아봤어요. 자, 요 빨간 거는 제가 취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엄청 센 놈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방금 봤던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저랑 거의 방향이 거의 똑같죠. 빠질 때 빠지고 오를 때 오르고 최근에 빠졌다가 제 데이터는 반등을 세게 하는데 얘는 반등을 많이 못하죠. 왜? 이거는 전수조사고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똘똘한 놈들이니까 반등도 세게 하고 거의 전고점까지 왔지. 그리고 KB는 아직도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원에서는 살짝 하락한다고 접어들었다고 지금 발표는 했어요. 월간으로. 그 다음 이거를 갖다가 물가를 감안해서 최근 5년 동안만 보면은 2016년 초를 100으로 놓으면은, 아니 2017년을 100으로 놓으면 여기서 당연히 제가 취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아까는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별로 반등이 못하죠. 왜? 물가를 반영하면은 물가를 못 이기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제 100개 데이터보다 더 많이 빠지죠. 왜? 제 거는 똘똘한 아파트, 여기는 전국 다,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 그러니까 여기 나홀로 아파트, 뭐 약간 이렇게 인기 없는 비인기 아파트 또는 금매가 나오는 아파트,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그리고 별로 못 오르잖아요. 그리고 KB의 월간 데이터도 그동안은 플러스라고 하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마이너스예요. 연초부터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니까. 물가만큼 못 올라. 물가는 0.7% 오르는데 그 지수는 한 달 동안 0.3% 오르고 이래. 그러면 그거는 0.4% 마이너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금리가 있고 거래 비용이 있고 보유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수리비가 있고 이런 게 다 반영한 게 그래서 실질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매일 오늘 아침에도 했었죠. 실거래가 지수 취합한 거 주간 되게 25개국 제가 다 나눈 건데, 어쨌든 제 데이터는 그 동네에서 똘똘한 놈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총액 45%를 차지해요. 서울 아파트에 전부 다 55만 세대야. 노도강이,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지수예요. 이 명목지수에 물가를 반영한 게 오를 때 좀 덜 오르고 빠질 때 좀 더 빠지고, 변곡점 찾는 거예요. 변곡점. 그러니까 확연하게 꺾인 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4개월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반등하는데 지금 다시 심리지수가 꺾였어. 그리고 주간 데이터는 보합으로 바뀌었죠. 이 얘기는 조만간에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늦으면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에 주간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지난번에 3, 4개월 동안에 완만하게 하락하던 게 아니라 급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사람들이 시장 끝났다. 금리는 계속 오르는구나. 미국도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오르는구나. 왜 아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명목지수도 꺾였지만 실질지수도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가 먼저 꺾이고서 부동산이나 KB 지수가 많이 꺾였다고 얘기하는 건 과거 서프라임 때는요 3개월 후에 있어. 늦어.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요 8개월이나 늦게 바닥 쳤다고 그래. 실거래가 지수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빠진다고 그러니까 KB나 부동산원은 왜? 호가니까.
왜냐면 세력들이 물건을 매집하기 위해서 계속 싼 물건을 호가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B에서 바닥 쳤다고 그랬을 때 부동산에 살려고 나가면 이미 9개월 전에 바닥 치고 올라오고 있다니까. 실거래가는 올라오고 있다니까. 맨날 내가 얘기한 거 아니까. 아우 총각 왜 이제 왔어. 진작 바닥 치고 올랐고 해서 2억이나 올랐어 인간아. 이거 했잖아요. 제가 몇 번 했죠. 미영 엄마. 저 내일 캠핑 가니까 아마 내일은 어쩌면 방송을 좀 내일 뭐 이틀 동안은 방송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 2명이 가는데 그 친구들 앞에 있는 데서 막 분위기 깨게 맨날 등산 매주 가는 친구는 그걸 이양해를 하는데 모처럼 만에 가는 친구들한테 가서 거기서 막 몰래 숨어서 할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할까. 근데 만약에 못하더라도 양해 좀 바랍니다. 이번엔 좀 그래요. 제가 왜냐면 그 여자 2명이 여자거든. 여잔데 텐트를 2개밖에 안 가져가. 아, 막 설레 지금. 뻥이에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여자친구랑 무슨 캠핑을 가요? 아니고 저기 무슨 필리핀이나 하와이나 이런데 몰래 가지 현지처 있고 막 그런 데 가지. 이 나이에 내가 어쨌든 전체 시장 매일 제가 발표하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지금 8년 9개월 동안 오른 게 이미 작년 10월 달에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91년 고점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버블 세븐 때도 8년 5개월 올랐는데 그때랑도 비슷하다. 그래서 비교한 게 이거죠. 91년 5월달 고점과 작년 10월달 고점이 상당히 비슷한데 이때도 빠질 때 중간에 반등 하면서 빠졌다. 지금도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국면이 될 것 같다. 자, 버블 세븐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을 중간중간에 했어요. 반등 요 반등 여기 있죠. 반등 이렇게 반등 지금도 반등 하는 거예요. 이거 살짝 반등하는 거. 명목으로 좀 더 반등인데 물가가 좀 더 올랐기 때문에 보합이야. 보합. 물가를 못 이겨 얘네가 지금. 그만큼 시장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자, 매매 수급 지수 급락한 거 보셨죠?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이거 밑에까지 더 빠진다고. 그때는요, 하락이 확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호가도 하락할 거예요. 지금은 호가는 하락 안 하잖아. 실거래가만 하락하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고포스하고 달러 사놓고 전세 살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반값에 사겠다고. 근데 조금밖에 안 빠졌어. 제가 워낙 좋은 아파트여가지고 제가 판 아파트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가서 저 없다고 울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또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방송 안 하세요? 분명히 그런 댓글 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분은 제 방송을 오늘 안 봤다는 얘기지. 아니면 띄엄띄엄 봤다는 얘기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